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정신줄을 놓다 보면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를 소홀하게 되니 송구스럽습니다. 바바실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단 한 분의 진짜 구독자가 계실 수도 있다고 믿고 꾸준히 한번 정진해 보겠습니다. 바바실리 이벤트 스쿨, 오늘은 챕터 3 실전 프레젠테이션 시간입니다. 그럼 3-1강으로 입찰 프레젠테이션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승률이 오르는 프레젠테이션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PT의 본질은 역시 잘 전달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와 공감 형성이 필수이겠죠. 신뢰와 공감을 형성하는 백데이터를 먼저 제공하고 딱딱한 메시지는 마지막에 필요한 만큼만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입찰 PT 구조를 먼저 이해해보자면 보통 PT 시간은 15분, 질의및 응답 시간 5분, 합해서 약 20분 정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참여한다면 평가 당일 시간이 10분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심사위원단은 심사위원장 1명, 일반 심사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 관련학과 교수진, 전문가, 실무진들이 참여합니다. 심사위원단은 예를 들어 서울시라면 서울시의 평가위원으로 정해져 있는 심사위원단 21명에게 랜덤으로 3일 전 혹은 하루 전에 연락을 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요즘은 하루 전날 저녁에 연락을 많이 한다고들 하십니다. 그게 어떤 실효성을 가질까는 의심스럽습니다만 최소 실무진들은 나름 공정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PT에 들어가서 제일 황당한 것들은 제안 요청서의 과업 내용도 모르면서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 시간에 도착해서라도 점수 배점표의 내용이라도 제대로 듣고 평가만 들어가도 감지덕지인 게 사실입니다. 실제 PT장에서는 심사위원진이 늦게 도착해서 PT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태도만 가지고 뭐라 하기엔 그것도 너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회사에 영업되어서 어떤 회사의 점수를 몰빵할 것인가, 어떤 회사를 죽이기 위해서 최하점을 줄 것인가. 실제 PT 전략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죽하면 PT 심사위원단 3명을 섭외하면 프로젝트는 수주한다라는 공식이 있겠습니까? 어서 빨리 근절되어야 할 우리의 치부입니다. 또 어이없는 부분은 발주처에서 제안서와 제안요약서 이 두 가지 버전을 요청합니다. PT 때 실제로 중요한 제안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을 문서를 왜 요구하는지, 우리로서는 제안서 작업시간, 이에 따른 인건비, 출력비, 그리고 디자인비까지 입찰 한번 들어가려면 꽤 많은 지출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반 기업들처럼 PDF로 메일 전송을 유도하던지 PT 때 어차피 스크린 화면을 볼 거면서 심사위원들을 위한 출력물은 왜 달라고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발주처에서 프린트를 해놓던가요. 최소한 출력비는 제공을 하시던지요. 이것도 갑질의 일부일 텐데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행태가 관례처럼 고착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어서 속히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배점표입니다. 앞서 입찰 점수는 기술 점수와 정량 점수로 나눠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정량 점수는 회사 신용도, 인력 구성, 유사행사 실적, 가격 점수 등이며 기술 점수는 제안서 평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안 요청서상의 배점표에 홍보 분야는 과업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영업당한 심사위원이 홍보 부분이 약하다며 대차게 깐 적이 있습니다. PT 경험이 없던 시절이라 홍보 부분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 이렇게 최대한 젠틀하게 설명했지만 역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분위기를 잡으면 같은 팀으로 움직이는 심사위원들이 함께 수위를 높여 공격하기 일쑤입니다. 지금이라면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확인하시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과업 내역에도 배점표에도 나와 있지 않으며 별도의 홍보 영역으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만 홍보라는 부분이 중요한 걸 알기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원팀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다만 평가 항목에서 홍보로 인한 불합리한 평가가 될까 우려되니 발주처에서 이 부분 고려해 주셔서 배점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심사위원분들께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최소 50장 정도 되는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점수가 주어지는 구간에 따라 전략적인 PT 설계가 필요한데 이건 제안 브리프와 맵을 통해 잘 설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획 배경, 이걸 왜 시작하는지 목적성과 당위성으로 출발하여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즉 해결해야 할 미션을 제시하고 컨셉, 그 목표와 미션의 해결을 위해 소구 대상에게 어필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설정하고 전략,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배점표에 따라 잘 짜여진 텍스트는 이미지라는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안정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다는 노하우를 보여줘야 되겠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구조를 알면 승률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PT 관련 내용을 진행하다 보니 오늘은 다소 업계의 병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문제와 문제점의 차이는 문제 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제안서 평가단의 구성이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인 PT의 설계 부분일 것입니다. 산업의 파이가 크다면 개선의 의지 등이 공청회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자정적용을 원한다면 누군가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시원하게 까발리고 이런 식이라도 진행이 된다면 어떨까도 싶지만 거의 모든 기획사들이 이런 구조에 적응하고 또 동참하다 보니 변화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뜻이 있으면 길이 있겠죠. 바바실내 이벤트 스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